예, 여러분 우리가 이 탄력성을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 영화의 조조 할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영화관에서 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는 제2회를 할인해 줄까요? 예, 영화표가 한 장에 1만 원인데 뭐 1인당 8,000원으로 티켓을 조조 할인을 했을 경우 영화관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예, 이 조조를 보러 가겠다라는 그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들입니다. 예, 청소년들이 참 특히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청소년 티켓 같은 경우는 뭐 조조 이외에도 할인하지 않습니까? 성인에 비해서. 그럼 청소년들은 왜 할인해 줄까요? 버스도 할인해 주고 영화표도 할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그 청소년이라든가 조조 이런 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구매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분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량이 창출되기 때문에 총수입 면에서 이득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그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을 응용한 사례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는 그럼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직감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 어려운 수학적 계산을 수식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탄력성이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쪽 구간을 보세요. 이쪽 구간. 이쪽에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더 올라갈수록 가격은 높죠? 여기가 P1이라고 하고요. P1. 쭉쭉쭉 가격이 여기는 P2. 이런 식으로 가격이 높아요. P1에서 P2로 가격이 변한다고, 이렇게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상당히 높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서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한다고, 900원으로 하락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900원분의, 1,000원분의 100원이죠? 이 부분이 작아지죠? 굉장히 작아집니다. 네? 그죠? 이 부분이 분모가 굉장히, 자가 작아지죠? 밑에 게 작아지죠? 밑에 게 작아집니다. 대신, 여기서 수요량이 이런데, 이만큼으로 증가해요. 원래 수요량이 0에서 X1에서 X2로 증가해요. 원래 수요량 0에서 X2로 증가하니까 델타 X만큼 증가하니까 이쪽 밑에 게 0이니까 여기 위에 부분이 굉장히 커져요. 그죠? 지금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것이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요. 이것이 안 느껴져요? 머리 한번 확 쳐보세요. 네? 그러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판기 이거 벤싱머신에 동전 놓는데 동전 먹고 안 나오면 되니까 바로 한 대 쳐버리죠. 내 머리에도 이걸 놓는데 뭔가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머리를 한 번 확 쳐버리고 여기다 확 박아보세요. 그럼 확 이해돼요. 예. 자, 다시 한번 거꾸로 이쪽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간다고 보세요.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항상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수요의 탄력성은 이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변화한다고 보세요. 기준값이 낮은 가격이죠. 낮은 값에서 이만큼 변하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 변해도 100원이 떨어지더라도. 그죠? 기준값이 여기서는 한 300원 정도 된다고 보세요. 300원 분의 100원 하락입니다. 300분의 100이죠? 예? 이게 작죠?
아니. 이게 가격 부분은 커지죠. 가격 변화율은 커져요. 대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이 많은 거죠. 수요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만큼 변하는 거죠. 이만큼 변하는 거죠. 수요량이 많은 상태에서 작은 그 변화율이 되기 때문에 기준값이 큰 거에서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져요. 즉 여기는 탄력성이 작아집니다. 이쪽 방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수요 곡선상에서 이미 이 점에서 어떤 점이든지 간에 탄력성은 동일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논리상 이 직선의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의 수요 곡선을 2등분하는 점, 이 A점이라고 했을 때 이 A점의 탄력성 E는 1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며 극단적으로 이 점에서 이 X축과 만나는 수요량 축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탄력성은 제로가 됩니다. 빵이 되고 이쪽으로 여기 가격축과 만나는 이 점, 이 A점에서의 탄력성은 무한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면은 탄력성이 매우 커져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한대로 간다. 자, 여기서 이제 미분이 나와요. 미적분 얘기가 나옵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의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 하락해도 그냥 갖고 있던 이 시장에 있던 모든 물건이 싹 팔린다는 얘기예요. 재고 땡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런 물건이 어떤 겁니까? 예.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제품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치제라고 해요. 사치제. 극단적인 사치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죠? 극단적인 사치제. 예. 모피 아니면 그런 극단적인 사치제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탄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치제일수록 가격 할인 행사를 백화점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백화점에 가서 무슨 파격 세일, 할인 이렇게 많이 붙여놓은 상품들 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쓰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주로 자동차라든가 옷 정장이라든가 고급 가전 주방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주로 할인을 많이 때리는 이유가 할인을 했을 때 이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그 수입입니다. 수입 내지는 지출액을 이용해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출액이고, 기업에서는 판매했으니까 수입액이죠. 예? 시장에서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이 가격이 그러니까 탄력성이 무한대에서부터 탄력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탄력성이 상당히 큰 지점에서는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입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요, 오히려 수입액은 줄어들고 다시 가격이 상승해야 수입액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1인 구간, 우리가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을 해요. 1인 구간에서는 가격의 변화와 그 수입 또는 지출액의 변화는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손실도 갖춰지지 않는 점이 단위 탄력적인,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매우 탄력적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px0에서 요 점에서 px1으로 하락한다고 해보세요. 하락한다고. 하락했을 때 이 매출액, 즉 지출액의 감소분은 b만큼 됩니다.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요. 이 사각형 면적만큼 감소합니다. 대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량 증가가 요만큼 S0에서 S1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요 사각형만큼 이득이 생깁니다. 판매액에. 그러면 이건 감소액이고요. B는 감소액이고 A는 증가액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기업 입장에서 가격의 변화에 따른 매출액의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A가 크면 이득이죠. 그 총 순수입에 있어서 이득입니다. 근데 B가 더 크면은 오히려 수입액은 감소하는 거죠. 예.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 구간에서는 이 밑에 구간에서는 B가 A보다 더 큰 겁니다. 이 A보다 밑에 구간에서는 B 탄력질 구간에서는 B가 A보다 더 커요. A보다 더 큰 구간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 하락 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 수입의 면에서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B보다 A가 더 커요. 가격 하락 시 수입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의 변화율을 가지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걸 해봤어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그 수요의 법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의 법칙에서 D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선 PX, X라는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인컴, 소득, 그걸 M이라고 하면요. 소득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테이스트, 기호의 영향도 받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스테티스 페리부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정할 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수요의 함수인데, 여기서 만약 가격 말고 이 소득이라는 것이 변할 때,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은 그러니까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을 우리가 소득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탄력성.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뭐만 바뀌었습니까? PX가 M으로만 바뀌었죠.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 네, 소득. 자, M을 소득이라고 할 때 소득이 변화할 때 똑같습니다. 가격, 소득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소득의 변화율.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에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했을 때, 예? 100만 원에서 10만 원 증가할 때 원래 상품이 내가 20을 쓰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사겠죠? 예? 5만큼 더 써요. 5만큼 더 써요. 예?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재화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 때문에 소득의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자, 이 정도는 감이 잡히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얘하고 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 차이는 이해하겠죠? 얘하고. 네, 그렇습니다. 절대값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앵겔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앵겔 곡선이 뭡니까? 앵겔 지수라는 거예요. 앵겔 지수라는 거는 소득에서 어떤 재화를 얼마큼 지출하느냐 하는 정도를 앵겔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앵겔 지수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 소득에서 그 생필품, 쌀이라든가 이런 거, 김치라든가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높다라는 거. 예? 그러면 앵겔 지수 내지는 앵겔 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재화가 소득과의 관계에서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얼만큼 더 소비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커브를 X의 앵겔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기존의 수요 곡선은 뭐예요? 수요 공급은 이건 PX로 났죠. 가격으로 났는데 가격 대신에 소득이라는 소득의 증가함에 따른 XJ의 사용량, 수요량 이것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증가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브는 증가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세요. 똑같은 논리로 가요. 이건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걸 정리하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M은 소득의 변화량이잖아요. 소득의 변화량. 소득의 변화량은 여기서 A가 되죠. 스몰 A 여기가 되죠. 그 다음에 델타 X 상품의 변화량은 AB가 됩니다. AB 그죠? 변화량. 그리고 X는 원래 A5죠. A5 여기가 5고요. A5 원래 구매량에서 그다음에 AB M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A5분의 AB가 돼요. A5분의 AB.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연결곡선상에서 이쪽으로 갈수록요. 작아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소득의 탄력성이 양수와 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수예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사용하는 재화들은 다 우리가 그 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소득은 증가했는데 이제 그거 안 써 이러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안 쓰는 게 뭐예요? 라면이죠. 라면 안 써요. 그리고 버스 안 탑니다. 지하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버스, 지하철 안 탑니다. 그죠?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많이 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그 사용하는 그 수요량도 늘어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분석하는 것들은 다 정상제고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데 안 쓰게 되는 거, 수요. 기존에 100만큼 썼는데 이제는 80, 70만큼만 쓰게 되는 거, 그걸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제를 다시 사치제하고 필수제로 나눕니다. 소득의 탄력성이 1인 이상, 1 이상인 거를 사치제. 즉, 이게 1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소득이 내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0% 증가했어요. 그죠? 10% 증가했는데, 아까 여기서는 그 20에서 5만큼 증가했잖아요. 이거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4분의 1인가 25% 증가하죠? 이게 사치제입니다. 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거. 이게 사치제죠. 사치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최저임금에서 허덕이던 그 청년들이 월급 한 95만 원 타다가 월급 한 110만 원 증가하잖아요. 한 20% 증가한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알뜰폰 5만 원짜리 쓰다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소득이 20% 증가했는데 상품의 더 구매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죠. 5만 원짜리 쓰다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산다니까요. 갤럭시 사요. 그거 왜 그래요? 사치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치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사치제는. 사치한다라는 게 럭셔리한다는 게 럭셔리한다는 개념은 사실 이쪽으로 소득 탄력성이 이를 벗어나서 이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좀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현혹시키는 물건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필수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소득 10% 증가했다 해서 쌀을 와장창 더 삽니까? 안 그렇죠? 쌀 1년에 한 가면 사던 사람이 막 10가면 사요? 안 그렇죠? 늘어나봐야 이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필수제죠. 일상생활 보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필수제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소득 탄력성을 이용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해요.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예? 예,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서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예를 많이 들죠? 예? 소고기 값이 확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예? 요즘 100g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100g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가 소고기가 2만원으로 2배로 확 뛰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고기는 먹어야겠다. 남의 살이 맛있다리죠. 예? 남의 살은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 돼지고기로 옮겨가죠. 즉 여보세요. 소고기의 가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의 값이 올라가죠? 아니 돼지고기의 수량이 증가하죠? 일정한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대체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에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변화량, 소고기 가격의 변화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콜라 가격의 변화량하고 콜라의 사용량하고 수요량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관계 없죠. 그건 독립적인 관계예요. 그럴 때는 교차 탄력성이 0으로 나와버립니다. 0으로. 이걸 계산한 거예요. 예? 그러나 피자의 가격하고 콜라의 수요량은 상당히 영향을 받죠. 피자의 가격이 확 상승했어요. 예? 그럼 피자 잘 못 사 먹죠. 그러면 우리가 덩달아 오는 콜라는 어떻게 돼요? 콜라도 줄어들죠. 콜라도 못 먹게 되죠. 얘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얘의 가격도 얘의 수요량, 콜라의 수요량도 줄어든다. 그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관계죠. 그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콜라와 피자. 둘이서 같이 몰려다니는, 같이 패키지를 묶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물건을 우리가 보완 관계에 있다고요. 네? 이거 아니면 대신 이거. 우리가 닭 대신 꽁이다 이런 꽁 대신 닭이라는 말 씁니까? 꽁 대신 닭이다. 남의 살은 먹어야 되겠는데 소고기 비싸니까 돼지고기 먹는다. 네? 이런 관계에 있는 거. 이걸 대체 관계. 우리가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바꿔치기 하는 거죠. 네,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체 관계다, 보완 관계다 이런 개념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크로스 일라스티시티요. 교차라는 말을 이제 크로스라는 말을 써요. 크로스 일라스티시티 of demand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게 수식을 가지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디맨드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 개념은 수요 곡선이 옆으로 누울수록요. 이렇게 누울수록 어떻게 되나?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D1에서 D2, D3 이렇게 갈수록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적. 그리고 쓸수록 이렇게 수직으로 쓸수록 D0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공구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쓸수록 비탄력적이 돼요. S0. 근데 옆으로 누울수록요. S2, S3 이렇게 누울수록요. 수평적으로 누울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탄력적인 수요 곡선과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 그 탄력적, 비탄력적 공급 곡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원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나눠먹기 해야 돼?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럴 때 공급 곡선이 이 상태에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땅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이해 안 돼요? 왜? 비용의 상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전반에 있어서. 그죠? 이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머리를 확 치세요.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예? 라면 한 봉지에 1,000원인데 세금을 200원씩 탁 매겼어요. 그러면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수급량은 다 줄어드는 겁니다. 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니까.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 비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공급 곡선 자체가 위로 딱 뜨는 거예요. 현상이네요. 얼마큼? 200원만큼 뜨는 거예요. 세금만큼.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만큼이 세금이에요. 이만큼이. 요만큼이 세금이 됩니다. 네? 요만큼. 요 점과 요 점. A, B점. A, B 구간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금을 결국은 누가 나눠서 부담하느냐 하는 건 정도를 여기는 수요자가, 여기는 공급자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나눠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인 형태를 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 형태를 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쪽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양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수요자.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양은 굉장히 줄고요.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양은 이렇게 겁니다. 기업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때요?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제품들이 뭐죠? 사치품들이죠. 사치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팍팍 부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논리적 정당성은. 그거는 세금을 결국 기업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고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 논리로 하면 비탄력적인 제품들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쌀이라든가 생필품들이죠. 그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예?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쌀은 죽으나 사람 먹어야 되잖아요. 예? 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것을 가격을 확 하고 올리잖아요. 어떻게 올려요? 기업이 올릴 수도 있고 세금을 때려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세금을 때려서 올려서 수요 공급구선을 이렇게 위로 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의 대부분을 누가 부담하냐? 물건 사서 쓰는 서민들,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장바구니에서 많이 쓰는 생필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때려 매기는 거는 서민들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논리, 탄력성의 논리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누워서 먼 산 바라보면서 탄력성이 뭔가 공을 땅바닥에 튀겼는데 튀어나오는 건데 이것이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하고 뭐가 관계가 되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렵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파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파 나가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깨달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자, 합격의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